반갑습니다. 매림 역사문화 TV입니다. 이제 다 퇴근하고 이제 홀로 남아서 셀프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고인돌 강의 중에 인도편을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보셔가지고 이제 허황후 관련된 가야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또 이제 역사 왜곡, 지금 국내 사학계에서 돌아가는 방향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다, 믿고 싶지 않다, 이제 뭐 이런 이 동영상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말도 표현하는 분을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 이제 대부분 가야하면 뭐 다 기본적인 거 알고 있지, 나머지 왜 저 양반이 저리 열이 받아가지고 강의를 하는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좀 강의를 해달라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다 하면 좋겠지만도 이제 한 뭐 20-30분씩이라도 시간을 일단 드는 만큼 이제 끊어가지고 2부로, 이제 원래 한 강의인데 2부로 촬영해가지고 한 강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정도는 이해하셔야만 지금 가야사 복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역사적 상식,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제 일부 오늘 강의에 보시는 것처럼 일부 뭐 지자체에 뭐 시장이라든지 시의원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가야사를 복원한다고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나왔었는데, 문제는 그 방향성을 몰라가지고 역사에 큰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도 이 정도만 이해하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은 알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야기 나오는 거고,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 관련된 여러분들 학자들, 물론 이제 주류사 학자의 작은 대부분 이제 그런 쪽으로 안 돼 있죠 보면요. 그래서 이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이 바탕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이제 어느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논리 속에 빠지지 않고 가야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가야 역사 복원인가 파괴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제 특히 뭐 경상도, 전라도 쪽에 이제 가야 유물이 많이 발굴된 데 가지고 많이 이제 기사를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한다니까 또 많은 단체가 나서 가지고 가야에 관심을 가지고 뭐 가야 유물을 가지고 뭐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또 여러 가지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역사 강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이제 알고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지,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 이야기만 들으면 절대로, 우리 이야기만 듣고 설마 그럴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거 아시죠 보면요. 앞으로 설마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들어가시면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학교 교과 과정에서 그동안 가야 연구죠 보면, 가야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이쪽 지역이죠 보면요. 지금 가야 지역, 이 지역, 경주 밑에는 경주는 신라니까 이쪽 밑지역이 이제 쉽게 말하면 가야다라고 그동안 이렇게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산가야, 대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금강가야 뭐 이런 많이 들어보죠. 가야 인명에 대해서. 그러면서 일본에 수출했다, 낭낭 대방에 수출했다, 요거는 이제 요즘 거짓말이 됩니다. 왜? 여기 낭낭 대방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대방 나중에 이제 이 강의도 제 강의 드리지만도 대방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대방 옆에 미첼리오, 여러분들 역사 기록에, 이거는 오늘 이야기해보면 또 시간 다 가버리니까 오늘은 그냥 놔놓고, 일단은 결론은 뭐냐, 낭낭 대방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그동안 교과서는 낭낭 대방이 여기 있어가지고 마치 아주 교류를 열심히 한 것처럼 이렇게 교과서를 써놨습니다. 이거 다 이제 앞으로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해야 되고, 전부 다 소설 쓴 거잖아요. 소설 쓴 거, 이런 거. 이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자,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이제 가야를 배워왔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가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운 가야뿐만 아니라 어디에? 자, 남원, 임실, 장수, 진안까지
이렇게 이제 확대돼 가지고 유물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과연 이것이 가야 유물이냐 의문점을 아직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역사 기록에는 이쪽에 가야라는 기록이 안 나와요. 여기는 틀림없이 백제 지역이었고 그 전에 만이라든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유물일까 하는데 일단은 문제는 뭐냐? 지금 뭐 한국의 가야 역사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다? 이쪽 지역이 전부 다 가야로 편입되고 있고 가야 문화권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그럼 이 밑에는 그냥 영암이라든지 목포 이쪽에는 뭐냐? 순천 광양은 그냥 비어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적인 걸 보여주겠지만도 이쪽도 지금 전부 다 돼요. 가야 지역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가야 지역으로 다 편입되고 있고요. 무슨 논리에서 핵심에 가장 중요한 거 무슨 논리에서 하동, 광양, 순천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지역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논리입니까, 여러분들? 제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바로 임나일본부 논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나일본 논리 속에 이 지역이 가야의 문화권하고 임나의 제국,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 제국들의 지명이 이쪽에 다 지금 비정되고 열심히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관심을 안 가져주는 덕분에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어때요? 가야 지역으로 바뀌면서 근데 그 가야가 진짜 가야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가야 지명이 여기에 붙는 가야 지명이 우리나라에 있는 삼국유사의 가야 지명이 아니라 일본 서기에 있는 가야가 아니라 임나의 지명이 여기에 열심히 지금 논문으로 발표되면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남원의 지역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남원 운봉 가야가 나왔죠. 보면 운봉에 이제 철기라든지 이런 문화권이 나오면서 가야다 하면서 중요한 거는 김은국이라는 용어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운봉구분 김은국, 강조울부에도 김은국.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이나 남원 시민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런 기사 접하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가야 유물이구나, 좋은 거구나 이렇게 다 합니다. 그쪽에 있는 시 관련된 정치 관련하는 분들 역사단체, 문화단체 전부 다 떼요. 생각이 없으면 전부 다 좋다고. 가야 이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의 큰 영광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문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기문이라는 거. 기문. 여러분들 기문이 뭔지 아십니까? 기문이. 우리나라 삼국유사의 가야의 지명에 기문이 등장합니까?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죠.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유리한 거는 끌어당기고 불리한 거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말한다면 낙랑군 아시죠? 낙랑군이 우리나라 평양에 있다는 중국의 문헌은 있다 없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누가 낙랑군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써놨습니까?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끌어들였습니다. 왜? 기자조선부터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어때요? 그 영토를 한반도 북쪽으로 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어때요? 한반도 북쪽에 지금 낙랑군 한사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의 정사의 문헌은 전부 다 낙랑이 어디 있다? 요서 쪽, 그쪽에 다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낙랑을 이야기할 때 중국의 그 수많은 문헌, 낙랑이 요소에 있다는 논문을 인용하느냐? 인용하면 큰일 나겠죠? 절대로 인용 안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삼국유사 이야기 나오죠. 요거는 가야는 거꾸로입니다. 이 가야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삼국유사의 가야에는 기문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이 기문은 어디에 나오겠어요? 임나일본부가 등장하는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없는 지명을 일본 서기 지명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뭘 끌어당기냐? 중국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끌어들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됐죠? 중국의 문헌에 있는 것을 분리할 때는 안 쓰고 중국에 있다 하니까 갖다 쓰는 게 지금의 사학계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때요? 양쪽이 오렌지를 나누고 피 터지게 학문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다퉈가지고 하나를 정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듣습니까? 그런 방향성이 없이 유리한 쪽의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남원이 김은국이 됩니다. 여러분들 김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나일본부의 임나에 관련된 지명입니다. 임나에 된 거. 그죠? 김은이 등장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뭐다? 임나일본부가 등장을 합니다. 요걸 그 지역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죠?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입에 싹 침바르고 하는 말이 임나일본부는 없었다. 그러면서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의 지명을 전부 다 한반도 남쪽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임나 1본부는 없다. 이리 주장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앞뒤가. 임나 1본부가 없으면 임나에 관련된 지명을 우리나라에 끌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갖다 씁니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역사 속에 어때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기사 쓰는 분도 기자도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방향이 이상하게 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타이틀 참 좋아요.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 남은 유공 뚜랑리 고분군이라 해가지고 연구 결과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 운봉고원의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 소국 김웅국은 4세기 후여부에 늦은 시기에 처음 등장한다. 여러분 여기 써놨죠. 자, 4세기의 소국, 가야 소국으로서 김웅국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책 가야책에는 없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느 책에 있다? 임나 1본부가 성립되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기문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그 기문이 과연 우리나라 땅이냐 아니면 대마도냐 큐슈냐를 먼저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정통, 일명 정통이라 말하는 주류 사학계의 가야 연구는 어때요? 이 임나의 지명을 전부 다 떼요. 어디에? 우리나라 남쪽 경상도 전라도에다가 다 갖다 씁니다. 대마도, 큐슈 쪽에 지명도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눈을 안 돌리고 어째 오직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게 있어서 오르는 거냐?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배꼽 잡습니다. 오늘 국민들이 모르는 내용까지 싹 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해남 우리 신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만의 마지막 제국 친미달해가 나와요. 친미달. 1700년 전에 만계상 세력 친미달해. 해남 고분의 만 세력 왜의 선조일까? 친미달의 자치일까? 왜의 선조일까? 왜의 선조라면 그쪽 지국 살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외놈의 후손입니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기사 공부합니까? 여러분들 기사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친미달에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할 게 뭐예요? 친미달에도 우리나라의 가야사에 등장하는 지명입니까? 등장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디에요? 오직 어디에 있다? 임나 일본부가 등장하는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지명이 친미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런 우리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것이 나가면 어때요? 몰라요. 어떤 사람이 역사의식이 있다면 따져야 되겠죠. 야, 이 유적이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왜 친미다라는 용어를 왜 갖다 붙여? 임나 일본부 없다 하면서 왜 임나 일본부 등장하는 임나에 관련된 지명을 왜 우리나라의 해남에 갖다 붙이면 따져야 되는데 국민들이 친미다래가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있고 공무원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연구가들 그동안 어떻습니까? 가야는 임나라고 공부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어때요? 자기들 주장의 토론장으로서 어때요? 이렇게 지역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논리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자,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 제 주장이 그럼 맞느냐 보시죠. 현재 일본 역사에 일본의 교과서에 표시된 임나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백제가 여기 있고 임나가 여기 있다고 되어 있죠. 임나가 원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임나는 자 475년부터 임나는 뭐냐? 요까지 빨간 박스죠. 요까지 보십시오. 요까지가 어때요? 원래 요까지가 원래 일본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식민지 삼았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차츰 줄어들어 지금 어디까지 갔다? 요만큼이 임나다. 이렇게 일본 교과서에 연대기를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거기에 방금 이야기했던 남원이 어떤 지역이라고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신문에 나왔죠. 기문이라고 나오죠. 기문이 여기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기문이 등장하는데 기문이 등장하고 여기 보시면 또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대사가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건 어때요? 우리나라 가야사에 안 나오는 지명이고 임나일본부가 나오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건데 정확하게 보시면 어때요? 이게 박스 처리 보십시오. 자, 기문과 대사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등장한다? 임나일본부가 등장을 합니다. 임나일본부가 맞는 걸 어때요? 임나일본부를 전제로 깔고 들어오는 지명이 기문과 대사예요. 요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상달에 하달에 나오죠. 요거도 뭐냐? 전부 다 원래 우리나라에 과연 있는 지명일까요? 있는 지명, 일본 서기의 지명이 있고 우리나라의 지명이 똑같아 하면 어때요? 100% 붙여도 됩니다. 왜? 그래가지고 서로 따지면 되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이 관련된 모든 지명은 뭐다? 우리나라 가야사에 안 나오는 지명이고 오직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 임나일본부를 주장하기 위해서 기문과 지금 남원에서 주장하는 그런 남원이 기문이고 밑에가 대사고 쫙 용어로 다 붙여놨죠. 전부 다 대구까지 다 이렇게 일본의 지금 현행 교과서는 임나일본부를 바탕으로 기문과 대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원 쪽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남원이 왜 기문이냐 하는 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일본 서기에 기문이 있다고 주장하면 요거도 먹잖아요. 왜? 우리나라 역사책도 똑바로 공부 안 하는데 삼국유사의 가락국기 역사에 어떻습니까? 가야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일본 서기를 믿고 여기 남원이 기문이다 주장하면 큰일 나잖아. 요거도 먹잖아. 일단은 정서가 그제요. 그래서 뭐냐?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국 문헌에도 남원이 기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걸 시민들에게 알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오늘 다 알려드립니다. 자, 보시죠. 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한원이라는 겁니다. 한원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중국 당고종 현경 5년에 장초금이라는 사람이 저수를 하고 송대에 어떻습니까? 옹공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붙인 유서가 바로 한원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뭐냐면 백제에 관련된 기록에 김훈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김훈하. 자, 당나라 때 기록에 백제에 대한 기록을 쓰면서 김훈하라는 지역을 써놨어요. 김훈하. 물론 물이니까 강이죠. 김훈이라는 강이 있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이것을 뭐다? 여러분 보시면 돼. 이 기자가 요리 바뀝니다. 그래서 이기와 이기는 뭐다? 같다. 주장을 하면서 김훈하가 바로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김원국이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이 김훈하, 한원에 등장하는 김훈하고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김원국이 같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위치가 남원일 것이다 라고 비정을 합니다. 남원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김원국을 비정하는데 보면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말아먹은 이만희 시류입니다. 금서령입니다. 우리 상고사를 당군의 목을 완전히 자른 사람이 이 양반이죠. 이 양반이 논문을 언제 썼느냐. 1922년에 김원반파고라는 논문을 쓰면서 뭡니까? 자, 주장은 뭐냐. 한원에 인용된 뭡니까? 김훈하가 원래는 뭐다? 섬진강으로 주장되면서 일본 서기의 기문을 섬진강 유역의 남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자, 이러면 어때요? 잘 보시죠. 자, 뭐다? 기문의 위치를 어디로 잡아버리고 섬진강을 잡으면서 돼. 섬진강을 잡으면서 일본 서기에 뭐냐? 기문하고 뭐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기문하고 뭐가 등장하겠어요? 기문하고 자, 기문하고 기문하를 연결시키면서 뭐다? 이 기문하 앞에 보겠습니다. 자, 이 기문하를 뭐다? 자, 뭘로? 지금의 섬진강으로 연결시키면서 때 섬진강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문을 섬진강 유역의 남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최초의 사람이 이만희 시류입니다. 이만희 시류. 그러면 이 양반의 자, 한원에 인용된 기문하는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는데 기문하를 검색해보니까 전부 다 돼요. 똑같아. 어떤 내용을 써놨느냐. 아, 한원의 기록에 보니까 기문하가 기문이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다 써놨습니다. 원문을 인용을 안 해요. 원문을 인정 안 하고 기문이 한원에 어떻게 기문하가 기술됐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없고 어때요?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아, 기문하가 일본 서기의 기문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다? 남원이다. 기문이. 이렇게 다 그냥 온라인에 도배를 대놨더라고요. 도배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원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원에 되어 있는,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 자, 한원에 있는 기문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들께 직접 원문을 보려면, 자, 그 기문은 뭐냐? 원출, 어디서? 원출 기국. 그 나라의 남산으로부터 뭡니까? 남쪽의 산으로부터 나와서, 물이 나와서, 이게 뭐냐? 이 기국은 백제입니다. 백제 땅의 남산으로부터 나와서, 근데 동남으로 흘러서 바다로, 큰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한원의 원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나오죠? 김문하가 그 나라의 남산에. 근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전부 다 뭘 뺐느냐? 산자를 다 뺐어요. 산자를 다 빼고 해석해 놨어요. 논문 쓴 놈도. 그 김문하는 그 나라의 백제의 남쪽에서 나와서, 요래 써놨더라고요. 남쪽에서 나와서, 원래는 뭐입니까?
남해 산에서 남산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산자를 싹 빼가지고 해석 안 합니다. 그 나라의 백제에서 남쪽에 나와서 동남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섬진강이라고 아까 이만희 시류가 설정했죠. 자, 섬진강이 나오는 배경은 여러분들 지난해 어디서 나옵니까? 대미샘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서 물이 흘러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임실을 타고 순창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구리의 하동으로 빠지고 하나는 순천으로 빠집니다. 자, 이게 말하는 김문화라는 겁니다. 금서령이가 이게 섬진강이기 때문에 김문화인데, 자, 동서남북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무식하더라도 동서남북을 알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뭐죠? 남쪽에서 나와서 동남으로 흘러서 바다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대미세민, 자, 섬진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 나왔죠.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요쪽이 서쪽이죠. 이쪽 동쪽이죠. 서쪽으로 흘러서 쭉쭉 가다가 뭡니까? 밑으로 남으로 내려오면서 어디로 빠집니까? 어디로 빠지죠? 남쪽으로 내면서 남쪽으로 빠지죠. 그죠? 이쪽으로. 그럼 뭐냐? 여러분들 보시면 방향을 동서남북 가지고 해석해 보십시오. 자, 김문화가 남쪽에서 나왔다. 일단 뭐 여기 백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과연 이 대미샘이 나오는 이 지역이 백제의 남산입니까? 물론 이 남산은 남쪽의 산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어때요? 우리 동네 보면 저쪽을 남산이라 부르잖아요. 앞산을. 그 백제의 남산이 여기일까? 이 산이 그렇게 백제 시대 때 주목을 받았을까? 이거는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분도 알 거고 보면요. 자, 여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동남으로 흘러서 바다에 빠진다는데 지금 이런 데 보시면 어때요? 서에서 흘러서 남쪽으로 빠집니다. 요렇게. 이게 뭐냐?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자, 우리 가야사를 연구하는 분이 수많은 분들이 기문에 대해서 한언을 인용했지만은도 인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섬진강이라고 지금 남원에서도 주장하는데 문제는 뭐다? 한언에 정작 나오는 기문화는 어떻습니까? 원문에 나오는, 한언에 나오는 그 기문화가 뭐다? 기문화다 아니다. 동남으로 흘러서 바다에 빠진다는데 동남으로 흘러면 여기 가야 돼. 이쪽에서 요리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요것이 동남으로, 자, 섬진강이 동남으로 빠지는 기문화가 맞습니까? 눈 뜨고 확인하시면 눈으로 다 확인하시겠죠. 제가 말 안 하더라도. 자, 그리고 또 뭐냐? 여기 보시면 지난 이 대미섬이 나오는 이쪽입니다. 여기서 섬진강이 발현되는데 진안 팔공산의 맥입니다. 팔공산에. 진안 팔공산이 백제의 남산입니까, 여러분들? 이 지역 사는 분들 아실 겁니다. 팔공산, 대구의 팔공산 유명하죠. 진안에도 팔공산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럼 뭐냐? 다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언을 인용을 했다 놔놓고 한언하고는 상관없는 이쪽 지역이 어떻습니까? 이 기문화가 남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아니잖아요. 보면 남원은 여기 있잖아. 응? 물줄기가 틀린데 왜 이 기문화가 돼요? 이름만 이 기자가 발음이 기문이다 비슷해서 일본 서기의 기문이 바로 남원이다. 하늘에 있는 내용 그것도 비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고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과연 여러분 오늘 보시니까 어때요? 과연 기문화가 하늘에 나오는 기문화가 섬진강인가? 방향이 틀리죠? 이 기문화고 이 기문화는 아닙니다.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문화가 기문국인가? 기문 발음이 한자는 다 틀린데 뒤에가 이거 같다고 기문 강하고 기문국하고 같다? 그쪽에 강 옆에 있는 나라가 국이다. 과연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문헌을 강줄기 이름을 가지고 나라 이름을 붙여버려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짚으시더라도 뭐가 문제인지, 과연 중국에 말하는 중국 하늘에 나오는 기문이 남원의 섬진강 위에 있는 남원이라는 거 맞습니까? 물줄기 자체가 틀립니다. 다른 강입니다. 자, 다른 강이라는 눈으로 확인했죠. 자, 그리고 어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금서령이가 하동에 있는 섬진강을 눈독을 들였느냐?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논리. 자,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 삼국사기에 보면 근 34근에 보면 어때요? 하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동은 본래 뭐다? 원래 이름이
한다사군이다. 뭡니까? 한이 사만이겠죠? 다 모래가 많은 군인인데 경덕왕 때 어떻습니까? 이름을 고쳐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서기에 보면 어때요? 자, 한다사군이 원명인데 일본 서기에는 뭡니까? 보면 자, 다사, 이건 대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사, 대사. 이름이 비슷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확한 용어는 한다사입니다. 한다사. 근데 뭡니까? 한자 빼면 다사가 대사다? 자, 이렇게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그러면서 또 뭐에 보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 대사강으로 해가지고 이게 일본 서기 지명하고 연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강줄기 방향도 틀리는데 문제는 뭐다? 비슷한 한자도 틀리는데 문제는 뭐냐?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내가지고 만들고 내고요. 그 다음에 일본 서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또 어때요? 신궁항우편에 뭐냐면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쭉 보시면 자, 여기는 다사성이 나오죠. 아까는 자, 보시죠. 원래 이름은 뭐다? 한다사입니다. 한다사인데 뭘 빼고 한자를 빼면 뭐하고 같습니까? 일본 서기에 다사하고 같아요. 성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허고 지하고 야, 이름이 한자만 빼니까 다사 얼마나 좋아요. 자, 왜 이제 하동으로 끌고 오는 게 있죠? 섬진강으로 왜 금수령에 끌고 왔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본 서기에 보면 이런 쇼를 해놨습니다. 근초고 왕이 신궁항우 아줌마한테 임신한 아줌마한테 어떻습니까? 항복을 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고. 여러분들 백제의 근초고 왕이 어떤 인물입니까? 강력한 왕이에요. 이 강력한 왕이 일본의 이제 100여 개의 소국 중에 이제 통합하고 있는 야마토 정권을 통합하고 있는 뭡니까? 신궁항우의 아줌마, 임신한 아줌마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를 무릎 꿇는데 근초고왕이 무릎 꿇고 어떻습니까? 충성을 다짐했다. 이거에 보면 어느 해인들 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줌마가 뭐랬냐? 황신궁항우 너의 말이 훌륭하다. 이게 일본 서기예요. 그게 등장하는 지명이 뭐다? 여러분들 다사성입니다. 자, 이 다사성이 자 어떻게 금수령 눈에 쏙 들어왔죠? 왜? 야, 한다사인데 한자 빼니까 다사 얼마나 끝내줘요? 맞잖아. 보면 말 그대로 말 가지고 어떻습니까? 모 단체에서 말 맞추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비슷하다고 이런 겁니다. 한다사.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뭐냐? 자, 여기 보시면 하동 악양면 제 고향 쪽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정서입니다. 섬진강은 저쪽에 있어 보면요. 여기 정서에 보면 뭐라 아예 뭘 만들었냐? 다사성이라고 지금 설명해놨어. 다사성이라고. 다사성. 원래는 한다사성이지. 원래 이름대로 하면 돼요. 한다사성인데 다사성으로 설명했는데 문제는 뭐냐? 정작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는 뭐냐면 하동 지역에 번안의 12개 부족 국가가 있었고 낙노국이 있었다. 주민 이쪽 지금도 살고 있는 주민들은 뭐냐? 낙조성으로 이걸 부른다는 거예요. 뭐냐? 자,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옛날 낙노국이 있었고 여기에 낙조성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이것을 주민들 동의도 받지 않고 누가 끼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뭐다? 이 이름을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사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설명을 요렇게 써놨어요. 가야인들이 다사성을 수축하여 봉수를 설치하고 백제의 침공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구절이 지금 우리나라 문헌에 나옵니까? 백제사에, 가야사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축적성 보도예요. 축적성. 아, 이래 쓸 것이다. 왜? 요쪽 지역을 다사라고 주장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을 쌓은 목적이 뭐냐? 요걸 해가지고 했을 것이다 해가지고 소수를 써놨습니다. 소수를 써놔놓고 그쪽 동네 사람들이 낙조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사학자들을 끼어들어가지고 이름을 다사성으로 바꿔놨어요. 이런 앞뒤 안 맞는 이야기. 그죠? 요게 지금 우리 현실이고. 자, 이제 결론을 볼까요? 자, 다사강. 섬진강 이름이 원래 이제 다사강이라고 했으니까 금소령이 얼마나 또 좋습니까? 원래는 지명은 한다사고 섬진강 이름이 한다사니까 어떻습니까? 다사강이니까 일본 서기에 다사가 등장하잖아요. 다사성이 얼마나 좋아요. 바로 끌어당긴 기죠. 그러니까 뭐냐? 이 다사성하고 비슷한 대사강 그 다음에 다사성은 뭡니까? 요적적이다. 이렇게 주장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다? 남원이 김흥국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작 중국의 문은 한원에 있는 그 기문은 어떻습니까? 기문하고 섬진강의 흐름은 그 어떻습니까? 물하고는 방향성이 틀리다는 거. 그 김문국 위치하고 김문강하고 여러분들 다 이제 오늘 확인하셨죠? 이렇게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내세운다. 그거는 말 그대로 돼요. 그거는 참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답이 없는 사람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기를 이렇게 간다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가야 지명이 전부 다 일본의 임나 지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야는 결국 일본이 임나가 어떻습니까? 지배했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 김유신도 임나인이 되는 겁니다. 임나 사람이 되는데, 우리나라 공식률 아시죠? 우리나라 가야 연구는 공식은 가야는 임나다라고 공식을 정해놓고 일본 서기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다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임나 일본분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지금도 학계에서 열심히 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어때요? 여기에 김유신에 관련된 기록을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김유신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김유신은 신라의 사람, 서울 사람이었다. 그 12대 조상인 수로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냐? 후한 근무 18년인 서기 42년에 구봉에 올라가 가락의 구촌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곳에 가서 나라를 잃었다. 이게 뭐냐면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뭐가 나온다? 가야의 건국 시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삼국유사도 어때요? 똑같이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은 삼국사기에 가야의 건국이 안 나온다. 그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나오냐?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김유신전에 어때요? 가야는 서기 42년에 건국되었다라고 자기들 뿌리를 밝혀놨습니다. 이것이 가락국기에도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 이제 임나라는 지명을 딱 제가 민족 백과다산을 딱 찾아보니까 뭐냐? 임나 딱 찾아보니까 뭐냐? 금강가야의 이칭 또는 가야 연명체를 모두 가리키는 역사 용어다. 임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영원히 어때요? 우리나라 영토에서 임나 일본부는 제거할 수 없죠. 왜? 가야의 이칭이라, 금강가야의 이칭, 다른 명이 뭐다? 임나. 자, 금강가야의 이칭이 임나라고 주장한 책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어느 책에 나오느냐? 최초의 책이 어디입니까?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죠. 1920년 심상수학국사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이 요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 사람들이 요걸 모르고 있습니다. 주류 사학계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가르친 게 뭐다? 지금 진짜라고 주장한 것이 전부 다 어디 나온다? 1920년 조선 총독부 국사책에 그대로 100%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제 강의를 듣고 대단히 불편했대요. 왜? 그동안 많은 선배들이 역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당신 왜 함부로 앞에 사람들 까느냐? 이야기하느냐? 요리 주장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 강의를 그 당군조선 말사차를 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정립요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1920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틀 절대로 안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논문이 나왔지만도 그 논문은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틀을 벗어나지 않는 논문이었어요. 요걸 아시고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우리 역사가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때요? 거기에 보면 들어가 보니까 뭐냐? 자, 임나가 가야였다는 주장을 뭘 했느냐면 강개토왕 비문에 임나가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가야다 주장을 해놨죠. 두 번째, 삼국사기 강수전에 강수가 뭐다? 임나라는 사람, 임나라는 기록이 있다. 그 다음에 뭐다? 자, 신라 갱명왕의 명탑으로 진경돼서 탑비에 뭐냐? 임나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 가야가 임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백과사전, 어디 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소개된 임나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요 내용이 여러분들 제 이제 강의하면 침착하겠죠? 요 내용 100%가 언제 나온다?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의 교과서 지침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과서 지침, 조선 사람들 어린이들부터 이렇게 가르치라고 나온 교과서 지침서에 요 내용이 100% 나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께 이제 제 강의 일부 강의를 이제 접어들면서 돼요. 자, 접으면서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에는 그러면 가야는 임나가라는 문은 있느냐?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가야가 임나라는 문은 우리나라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아니면 지금 뭐 가야에 관련된 기록에,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임나는 가야라는 논리가 공식이 등립하는 문헌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문헌을 우리나라 학계에서 썼겠죠. 없기 때문에 어떤 문헌을 쓴다? 일본 서기, 정한론의 뜻이 담겨있는
일본 서기를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다? 임나 일본군은 없었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 임나 지명을 한반도 남쪽에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단군조선 말살사 부분에 이 강의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들 1920년 자료 22년 또 씁니다. 심상수학국사 보충교재 교수 참고서입니다. 자, 우리나라 아동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또 그런 일본 사람들한테 역사 교육을 시킬 때, 자, 한국의 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기준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대로 가르쳐야 돼요. 요대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나겠죠. 요렇게 가르치라고 1920년에 책이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강의, 요령, 방향성을 잡아놓은 지침서가 요 책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볼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임나와 가야의 국명이 돼가지고 임나라는 국명은 조선에서도 옛날부터 보인다. 또한 이를 임나가르라고 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뭘 이야기하죠? 자, 강개토항 비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라 정경대에서 탑비를 이야기하고 있고 삼국사기 강수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끝에 나오죠. 가라 즉 임나는 먼 옛날부터 일본에 조공을 바쳤으며 일본이 사망과 교류하는 문호로서 일본에서는 항상 조선반도의 남부에 있는 가라 등 여러 나라들을 충칭하여 임나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기에 교수 지침이에요. 이걸 100년 전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배웠습니다. 국민들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 증거를 가지고 뭐다? 가야는 임나라고. 하지만 정작 어때요? 가야를 연구하는 분들이 말씀드리겠지만도 임나는 가야라는 책은 없습니다. 학설이 틀리다만 피 터지게 싸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학계는 절대로 피 터지게 안 싸웁니다. 자기들 위에 다른 논리를 쓰면 어떻습니까? 연구비를 안 줍니다. 연구비를 교수 자리를 안 줍니다. 어느 자리를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까지 묻고 삽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잡으니까 뭐랍니까? 유사사기라고 강조를 합니다. 국뽕이다. 환빠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기인데 오늘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아까 우리나라 백과사전에 있는 이야기가 100년 전에 어디에 실렸던 이야기다? 일본 조선총독부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한 내용의 집진사하고 100%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1920년에 이 책을 만들어냈는데 언제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실정사고로 연구를 해가지고 조선사를 썼겠습니까? 1920년에 교과서가 나왔는데 벌써. 그럼 어떻습니까? 벌써 이런 내용은 언제부터 엮었다? 우리나라 침략, 조선을 침략하기 전부터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책만 그때 찍었지. 그죠? 자, 이렇게 교과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100년 전에 가르쳐졌고 여기 보이죠? 그러면서 뭐냐? 옛날부터 임나는 광해와 협의가 있었다. 넓은 의미. 그래서 뭐냐? 본서에서는 김해에 있던 나라를 가라라고 이러고. 자, 임나라가 아까 나오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르치는 거요. 임나는 넓은 의미에서 임나 제국을 이룰 때 하나에 사용한다. 지금 남원이라든지 기문이 붙은 것은 전부 다 이거 때문입니다. 임나의 어떤 임나 제국입니다. 가라라는 것은 원래 한족의 거주지를 일컫는 말이다.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제 임나, 가라,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가라라는 지명을 후대에 이르러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조선과 땅에다 있던 중국도 포함하게 됐다. 이 양반들이 꿈이 어디 갔냐? 중국까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이걸 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뭡니까? 원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다. 중국까지 포함되게 이럴 지자를 써놨는데 이럴 지자. 그죠? 이게 가야의 범위를 그래서 제가 이런 지도를 찾아보니까 기가 찬 게 있더라고요. 오늘 그 내용은 못 보이는데 가야 임나의 초기 가야 지명을 우리나라를 쭉 타고 중국의 저 만주까지 가야 임나라고 표기한 지도를 제가 또 인터넷에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는 코믹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 강의 요령 중에 이게 나옵니다. 자, 일본과 삼국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진구, 신공이죠. 이게 신공황후는 신라를 친히 정벌하시고 그를 복종시킨다.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도 복속시켰다. 그 다음에 장군을 보내 장으로 삼아 한족의 영토를 다스렸다.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삼국은 모두 일본에 조공했는데 특히 신라와 백제도 두 나라는 왕족을 일본의 조정에 볼모로 보냄으로써 속국의 예를 다하는 승리를 보였다. 여러분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나라 가야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 내용은 안 쓰려고 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 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요 내용은 쓰면 요거도 먹기 때문에 안 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지명이 일본석에 붙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걸 합리화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이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신공 아줌마한테 무릎을 꿇고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충성을 맹세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때 강의를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요겁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잘 아셔야 될 게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면 가야는 임나라는 이런 설의 진흥지는 원래 뭐다? 정한론입니다. 이 조선을 언젠가는 정복을 해야 되는데 침략을 해가지고 일본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논리가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돼. 역사에.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뭐다? 가야는 임나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881년 갑자기 일본군 참모본부가 어떻습니까? 자, 참모 군대죠. 군대에서 갑자기 임나고고, 임나맹고라는 책을 씁니다. 아니, 일본의 학자들이 임나라 책을 쓴 게 아니라 갑자기 1882년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임나고를 써요. 임나맹고를 씁니다. 이 웃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나중에 들어보면 그 다음 해인 1883년 일본군 참모본부 소속인 여러분들 사코 가케로부, 이 양반이 누군지 알죠? 일명 강개토왕 비문을 조작했다는 군인입니다. 이 중이가 만주에서 강개토왕 탁분을 가져옵니다. 자, 이 양반이 강개토왕 탁분을 가져오기 전에 1년 전에 뭡니까? 갑자기 일본 참모부에서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나라를 안 지키고 학계가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책을 만들어냈다. 임나에 관련된 책을 만들고 다음에 뭐냐? 탁분을 가져옵니다. 탁본 조작했다는 어떻습니까? 지목을 담는 이 양반이 다음에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져온 탁본이 뭐다? 하단 3면과 상단에 외에 관련된 기록은 집중적으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바람이 강개토왕 태양비 비문에 바람이 뭐 어떤 글자만을 지웠다? 외에 관련된 내용만 싹 지우고 풍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외를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다 외에 관련된 내용은 싹 바람이 지나가면서 풍화를 시켜놨는데 오직 풍화를 안 시킨 글이 있어요. 보면요. 임나가라를 풍화를 안 시킵니다. 다른 글은 다 일본 외에 관련된 내용은 싹 다 해서 없어지는데 임나가라는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자, 이 탁본을 누가? 이 양반이 83년에 가져오고 그 전에 미리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임나라는 책을 내용을 미리 써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그 안에 여러분 이제 논리적으로 아시겠죠? 왜 일본 군인이 나서가지고 임나라는 책을 쓰고 다음에 강개토왕 비문에 탁본을 가져왔는데 그 탁본에 외에 관련된 기록이 싹 다 지워지고 뭐만? 임나가라만이 딱 살아남아가지고 가져옵니다. 이거는 삼척동자 아이들도 집에 키우는 멍멍이한테 물어봐도 압니다. 왜 그러는지 그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자, 그때 보면 뭐냐? 이 가야는 임나라고 이제 언제부터 바람이 불었냐면, 자, 언제부터요? 여기 보시면 에도 시대, 약 17세기, 19세기 때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뭡니까? 일본의 고사기, 일본 서기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꿈이 뭐냐면 신궁항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요 꿈을 꿨으면 태고 때부터 조선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는 것을 꿈을 꾸고 주장을 합니다. 에도 시대부터. 그러면서 때 여러분들 명치 시간 때 들어서면서 뭐냐면 이것을 완전히 정립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보면 여러분들 여기 뭡니까? 칸마사토모 그 양반이 임나고를 쓰고 나카미치오가 가야고를 쓰고 쓰다 속기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나 강력구를 1913년에 쓰고 이만희시류가 가라 강력교를 또 씁니다. 자, 임나는 가야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군도 나서고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이 정한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는 임나라는 논리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강력한 학자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런 내용을 글로 씁니다. 그 중에 나가미치오, 여러분들 나가미치오, 내가 미치는 기죠. 보면 나가미치오는 뭐냐? 여기 보시면 일본 도쿄 제국대학 출신들을 묶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사학 잡지에 자, 뭐가 쓰냐? 가라고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임나는 가야다라는 논리를 완벽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
처음부터 임나는 가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야 아니고 이때부터 완전히 임나는 이제 가야로 못이 바뀝니다.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을 하고 임나가 가야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과거사의 복원이다라는 논리를 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속에서 임나는 가야라는 논리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그 수많은 강개토항 비문이 뭡니까? 수많은 세월을 견뎠는데 오직 임나가라만은 살아남았습니다. 임나가라만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뭐냐면 여러분들 거기서 끝난 게임이 아니라 광복 후에도 이 작업을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본서기 조선지명구라는 책이 1947년 자, 이케우치 히로시라는 사람이 일본 상고사의 일연구 자, 야스카저, 세마서 야스카저, 임나 흥망사 이게 대단히 충격을 이 양반이 우리나라 광복 후에도 우리나라 서울대 교육시킨 사람입니다. 자, 이노우에 히데요 임나 일본부와 왜라는 1978년까지 해가지고 어때요? 근 100년간을 가야는 임나라는 뼈대를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 논리, 이 모든 책의 내용은 뭐냐? 일본의 임나 지배를 전제를 하고 주로 임나 관계의 지명 비전과 고정 작업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일본서기에 있는 임나의 지명을 전부 다 어디로 갖다 놓는다? 이 모든 책이 한반도 남쪽, 경상도, 전라도에 다 갖다 놓는 작업을 이때부터 다 해가지고 100년을 그 작업을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가장 이제 역사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세마스의 임나 흥망사입니다. 임나 흥망사. 1949년에 만들어지는데요. 이 양반이 뭐냐? 우리나라 서울대 와서 계속 광복 후에도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님들, 역사 교수님들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요것을요. 그래서 뭐냐? 자, 뭐다? 자, 일본서기의 안나는 뭐다? 지금의 하만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요. 하만 박물관에 가면 안나라는 말을 감히 일본서기의 그 지명이라고 갖다 쓰고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라는 경상도 고령이다. 이렇게 이 양반이 다 갖다 놓습니다. 비정. 왜 갖다 놓은 논리가 뭘까요? 아까처럼 그런 주장입니다. 글자가 비슷해. 옛날 지명을 보니까 너무 비슷해. 글자가. 발음이 비슷해. 다 그걸로 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졸마는 뭐다? 히메시다. 삼반에는 합천이다. 또 다라도 합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천 박물관 가면 합천 가야는 전부 다 다라라고 지금 열심히 어떻습니까? 아예 다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가야의 이름이 원래 다랑대야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 다랑대야 비슷하잖아요. 다라. 이게 이제 다라입니다. 자, 살기는 뭐다? 어령이다. 자타는 그 창이다. 고차국은 창운이다. 글송국은 창원시 혹은 산청군이다. 그리고 어때요? 이런 것은 누구냐? 우리나라 학자까지 나서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그 이 결송국이 우리나라 창원 쪽이라고 박사학위 논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때요? 임내는 바로 경상남도 그 창이다. 이렇게 이제 비정하는 작업이 이 책인데, 이 책이 지금 우리나라 완전히 자리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데 요 내용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한반도 임나 주장자들은 뭡니까? 보면 주장자들은 일본이 가야 지방에 일본부를 어떻게 해야 하면 일본부를 두고 가야를 실제로 다스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나 일본 설제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마스, 다다시, 아스루 이런 양반들이고요. 가야 지방의 일본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정해. 말만 살짝 바꾼 거죠. 이노우데 히데요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교역을 위해서 임나 일본부가 설치됐다면 요거도 먹으니까 그건 아니다. 임나는 있었지만 임나 일본부는 없다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병도, 이근우, 김태식, 요시다, 아키라 이런 양반들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연구 결과로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여러분들 세 가지로 이제 가야 임나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일부 보시면 개요 잡겠죠. 가야는 임나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지금 남원이라든지 이제 전라도 지역이 지금 이제 가야로 지금 빨려들고 있느냐. 전라도를 가야로 빨아들이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 일본세계에 임나 지명을 붙일 데가 없어. 그 지명을 붙일 데가 오직 전라도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전라도 경상도에 열심히 일본세계에 임나 지명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지금 유튜브 보신 분들이 많은 분이 항의성 글을 올리는데 보면 내용이 이겁니다. 왜 당신 그 강의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내냐.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일부러 달아놓은 게 이겁니다. 혹시나
이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LWY2101입니다. 한 메일로 혹시나 여러분들 모임에 역사 강의에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야 너무 그냥 강의 듣기 좀 그렇다. 우리가 좀 열심히 도와가지고 뭐 자료라도 사게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꼭 올리라는데 전 이거 관심 있는데 원래 지금 자꾸 항의성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분노, 각성, 동참이 돼가지고 분각동 그게 뭐냐 이렇게 역사 강의에 분노를 느끼고 각성을 하고 동참하실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도와주시면 제가 도와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자료라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더욱더 많은 여러분들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역사학은 뭐냐? 역사학은 문헌과의 싸움이고 고고학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만큼 좋은 자료, 확고한 자료를 가지고 논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에 온라인에 보면 별의별 우리나라 학자들 많잖아요. 나는 이렇게 역사를 본다. 그거는 주장이지 학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완성되려면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논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문헌이 필요하고 고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좀 더 나은 자료 있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소장한 자료가 좋은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시고 복사본이라도 좀 빌려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것을 내용을 여러분들께 직접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전국의 어느 지역을 다 가더라도 시간이 나면 뭐르냐 헌책점을 반드시 뒤집니다. 헌책점을 뒤지고 주변의 역사지 유적지를 답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내가 놓친 것이 있느냐를 봅니다. 특히 뭡니까? 헌책점에 가서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고대 사서 아니면 중요한 사료가 지금 헌책점에 어디 처박혀 있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헌책점을 뒤지는데 그게 결국은 다 여러분들 뭐하고 관련이더라? 경제 돈하고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자료를 확보하려면 결국은 경제 문제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자꾸 이걸 올리라 달라는 분이 있는데 혹시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여러분들 좀 뜻이 있고 좋은 자료가 있다면 좀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신다면 어때요? 분노, 각성 동참해 주신다면 제가 좀 더 분발하고 여러분들께 많은 자료 제가 확보한 자료라든지 이것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야사는 파괴인가 복원인가 하는 그 주제 첫 번째 강의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고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